자,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연력학의 중요한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즉 역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뭐다?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역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보존력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힘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뭐 공기 저항이 없을 때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실제로는 자연 속에서 비보존력들이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죠.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바꿔 말해서 10가지 포함시켜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데 10가지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구대 위를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쿠션과의 충돌에 의해서 뺏기는 그런 열 에너지도 생기게 되겠죠.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 또는 바닥을 굴러가면서 마찰을 경험하면서 마찰열이 발생해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그런 등등. 하지만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에서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열과 같은 그런 열 에너지 같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그 잃어버린 부분을 다 포함하면은 결국은 보존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간단히 얘기하면 10가지 포함한 그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완벽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개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일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infinitesimal work, 미소 일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F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것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분자들이 여기를 치겠죠. 분자들이 여기를 치게 되면은 결국 이 벽이 얘를 갖다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써 치게 되니까 지금 누구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은 개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개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힘은 개가 환경에다가 가한 힘의 반작용이 돼서 마이너스 F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S 이런 식으로 미소 변이를 델타 S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 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그냥 크기만 생각해 봅시다. F하고 A하고 그 다음에 다시 A에다가 델타 S 크기만 즉 F 벡터랑 델타 S 벡터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크기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A에다가 델타 S 단면적에다가 얘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얘는 결국 dv라고 하는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죠. 얘가 길이고 얘가 넓이가 되니까 이것은 바로 p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pdv 이런 형태가 된다는. 이것은 뭐랑 관련됐을 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냐? 결국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내는 이러한 방식은 바로 역학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역학하고 관련된 그러한 1 파트가 결국 압력과 그 다음에 dv의 곱에다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 오메가에 기여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pdv라고 하는 압력이 행사하는 그런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전기를 띈 만약에 물질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형태의 결국 전기 에너지가 전기에 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electric field와 polarization이 되겠죠. 분극.
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다 그런다면은 H.dm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 입자수가 증가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입자수가 DM만큼 변했다. DM만큼 변했을 때 그것이 결국 개에 기여하게 된 1의 비례상수를 우리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자수의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입자수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다. 그래서 closed 시스템이면은 케미컬 포텐셜을 따질 필요가 없죠. DN이 0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열이 개에 가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열이 개에 가해지게, 그러니까 개에 가해진 열을 델타 Q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에 가해진. 델타 Q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열이 직접적으로 가해졌다는 얘기고, 델타 Q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개에서 환경으로 열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따라서 델타 Q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Q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뭐냐면은 누구에 비례하게 되냐면 결국 온도 변화를 일으키니까 온도의 변화, temperature의 difference,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 이때 이 비례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열 용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델타 Q는 C에다가 dt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일반 물리에서 많이 공부했겠지만은 이때 만약에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 용량을 우리는 정적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것을 정적 열 용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 열 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부피가 안 변한다. 그러니까 dV가 0이다.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에 열을 공급했을 때의 온도 변화. 이것은 정압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압력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dP가 0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열,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소문자 C로 정의를 하게 될 거고, 결국 열 용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자의 개수가 n개고 입자 하나당의 질량이 small m이라면은 열 용량을 갖다가 입자수 곱하기 입자 하나당 질량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케이스가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열이라는 친구가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개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열과 개가 한 1, 그래서 개가 한 1과 열 사이의 그 합이 결국 뭘 생각해 주 그때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얘의 소위 얘기하는 개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즉 그 온도랑 관련되게 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어 버리냐면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1학년 물리학에서 U라고 사용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1과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을 때에 연력학 제1법칙은 뭐가 되냐면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가 한 1, 즉 또는 기관이 한 1, 그 다음에 열의 변화량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결국 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 또는 케미컬 포텐셜의 이런 힘들을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역학적으로 압력이 행사한 일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은 얘는 결국 마이너스 PdV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그냥 C에다가 dt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제 무엇이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CV가 될 수도 있고 CP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V가 일정하냐 아니면 P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식을 가장 간단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나중에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게 돼서
전기적, 자기적인 또는 입자수의 변화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러한 모든 일에 기여하게 되는 모든 힘들, 이건 역학적인 어떤 충돌력이 행사하는 그런 그 용기벽을 때리는 충돌력이, 충격력이 행사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일이 되겠죠. 그 나머지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지금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입자수 변화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입자수 변화 없는 closed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얘는 필요 없고요. 전자기 이런 거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러한 형태로 인력학 제1법칙이 간단하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용기의 부피가 고정되는 경우, 용기의 부피가 안 변해요. 일정한 경우. 용기의 부피가 안 변하는 경우에 dV는 0이 되겠죠. 그럼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부피 속에서의 연용량, 즉 정적 연용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du가 얘가 0이 되죠. dV가 0이니까. 그래서 델타 Q랑 같아요. 열의 변화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것이 바로 뭐냐면 CV, dt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CV라는 친구, 즉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내부 에너지라는 친구를 온도로 편미분한, 그죠? 얘를 얘로 나눠주면 CV가 되니까 편미분한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내부 에너지, 만약에 이 용기 속에 이산기체가 채워져 있다. 이 속에 이산기체가 채워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산기체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 에너지는 뭐 나중에 뭐 양자역학을 쓴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해밀토니안의 여기서 얘기하는 해밀토니안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친구가 되겠죠. 근데 이산기체의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서로 간에.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전체 입자수 라지 n을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 온도가 T일 때,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이 시스템이 온도 T로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 질량이 M인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 2분의 3kT가 된다라고 배웠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시스템, 이산기체에 대한 우리가 정적 연용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를 온도 T로 편미분한 이러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nk, 결국 입자수 곱하기 k. 그래서 만약에 모든 기체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만약에 기체가 small n 몰이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2분의 3에다가 n에다가 결국 r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n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에다 볼츠만 상수를 곱하면 기체 상수로 아주 r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뭘 계산했느냐? 이산기체에 대한 정적 연용량을 계산한 식이에요.